적정 생활비로는요 369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빚은 퇴직 전에 반드시 갚아라입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현금 몇 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열정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KB 국민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행한 2023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요,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 정도, 최소 생활비 외에 여행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여가생활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로는요 369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구소득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요, 노후 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월 212만 원 정도로 최소 생활비보다 39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생활비 369만 원은 작년 23년 기준인데요. 올해는 아마도 이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요, 적정 생활비는 적어도 38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통장에 돈이 풍족하게 들어있어서 월 369만 원 이상 쓰는 가구도 있고요. 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절약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렵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과 현실에 맞게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빚은 퇴직 전에 반드시 갚아라입니다. 빚처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야 빚에 대한 공포를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퇴직하고 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지지요.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금액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그 위에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에 원금 상환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경험해 보신 분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저도 최고 80만 원 넘게 이자와 번자를요 다달이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퇴직 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주담보 대출은 반드시 갚고 퇴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 후 생활이 조금은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지출 항목 줄이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빚도 참 무섭지만 생활 습관도 참 무섭기는 마찬가지예요. 현역에 있을 때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정말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 현역에 있을 때 월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면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통장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요, 여행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노력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에 2번만 그린에 가도 그린피가 얼마인가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 여행을 안 가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장에 안 가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순리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펑펑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 달라진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직 후 통장 금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거예요. 정말 겁이 덜컥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현금 몇 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요, 일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심리적 효과는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퇴직하고 완전히 은퇴하는 나이는요, 대략 73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73세가 되면은요, 하던 일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까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요, 공사를 하는데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페인트 작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를 물어보니까 올해 80이라는 겁니다. 연세보다 상당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페인트공으로 50년을 넘게 일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아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요, 인생의 질처럼 들렸습니다. 그 어르신처럼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고요, 또 가게에 보탬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3년 KB 국민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에 월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조달 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212만 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빚이 있다면요, 퇴직 전에 반드시 빚을 청산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돈은 쓰긴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쓰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퇴직 후에는요, 돈의 낭비가 없도록 각별하게 힘써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존중할 때 돈은 저절로 들어오고요, 부유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